수강생 여러분, 성유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속의 결함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의 결함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이 점결함, 그 다음에 선결함, 면결함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결함들은 선결함이 되겠죠. 그 금속에서. 물론 이제 면결함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그레인 바운드, 결정립계나 스태킹 폴트가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포인트 디펙트는 크게 중요성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도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인트 디펙트는 크게 이제 베이컨시, 인터스티셜 임퓨리티 이런 식으로 나뉠 수 있고, 볼츠만 식에 의해서 이렇게 밀도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절대 온도가 0이라고 하면은 이때의 밀도도 0이 되는 그러한 수식이 되겠고요. 어떤 특정 온도에서는 밀도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이 공공의 밀도를 같이 측정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 디펙트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중요한 건 디슬로케이션. 그래서 이제 전위가 되겠습니다. 디슬로케이션 종류는 크게 엣지 디슬로케이션, 스크루 디슬로케이션, 믹스드 디슬로케이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고요. 디슬로케이션 지나간 부분은 슬립이 일어난 영역, 지나가지 않은 곳은 아직 슬립이 일어나지 않은 영역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슬로케이션 슬립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고, 슬립 면을 따라서 지나가기 때문에 슬립과 가장 관련 있는 그러한 디펙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간단한 금속의 디펙트들을 보면요, A 같은 것들이 바로 이제 인터스티셜 침입형 원자가 되겠고요. B처럼 여기에 이제 비어 있는 것들이 엣지 디슬로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처럼 이렇게 자기 똑같은 애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셀프 인터스티셜 아톰이 되겠고, D처럼 여기 비어 있는 거, 이 베이컨 C가 되겠죠. 그다음 E와 같이 E죠. E와 같이라는 E. 여기에서 이제 어떤 impurity, 새로운 상이 석출된 거죠. 그런 케이스도 있겠고, 그 다음에 F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슬로케이션 룹에 의해서 형성된, 여기서 어차피 없어진 거죠. 요 부분 보시면 요 네 개가 아예 비어 있잖아요. 요게 F거든요. 그래서 이 비어 있는 거기도 하나의 어떠한 베이컨시 형태. 그 다음 G로 돼 있는 거는 이것도 디슬로케이션 룹에 의한 요 네 개의 원자가 이거는 끼어 들어가 있죠. 이것도 디슬로케이션 룹에 의한 인터스티셜 타입. 타입 디슬로케이션 룹입니다. 디슬로케이션입니다, 얘들. 디슬로케이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아예 치환형 원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제 결함들을 우리가 봤고요. 우리가 볼 것은 이제 전위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선결함이 이제 전위가 되겠고요. 전위는 선결함, 라인 디펙트고, 슬립이 일어난 면과 그 다음에 슬립이 일어나지 않은 면을 가르는, 그래서 지나가고 나면 슬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고 나면 항상 영구적인 변형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변형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런 식의 모양이 되었다가 디스로케이션 지나가고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슬립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임장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슬립들이 생겼다, 디스로케이션들이 지나갔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디슬로케이션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가 이 엣지 디슬로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엣지 디슬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보시면 원래 이제 이 퍼펙트 크리스탈이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요 부분이 비어 있잖아요. 그죠? 요 부분 비어 있는데 디슬로케이션 방향은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느냐, 디슬로케이션 한 라인이라 그랬잖아요. 요 라인은 요 지금 우리가 보시는 것에서
요 들어가는 방향, 즉 우리가 표현하자면은 뭐 보통 뭐 이렇게 점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 깊이 방향, 이렇게 깊이 방향에서 쭉 들어가는 저 방향이 디슬로케이션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디슬로케이션의 라인 센스 벡터는 저쪽으로 쭉 가고 있는 거죠.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T라는 벡터. T는 이제 안쪽으로 쭉 들어가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디슬로케이션이 이제 움직이는 면, 요거는 요 슬림 면을 따라서 움직이죠. 그래서 슬림 면을 따라서 이 시어 스트레스가 주어졌기 때문에 요 방향으로 따라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때 이 슬림 면은 움직이지 않고 디슬로케이션만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엣지 디슬로케이션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 O자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내고요. 이 포지티브일 경우 O자처럼 나타내고, 만약에 네거티브이다 그러면은 U자처럼 나타내는데, 포지티브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위쪽에 그 오히려 그 인터스티셜처럼 한 라인이 들어와 있을 경우가 포지티브가 되겠고, 만약에 이거를 뒤집어 가지고 뒤집어지면은 네거티브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태가 이렇게 생긴 게 포지티브, 이거를 180도 돌리면 네거티브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지티브한 경우에는 위쪽에서는 꽉꽉 차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컴프레션이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좀 비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텐션이 걸리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디슬로케이션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우리가 같이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이런 식으로 디슬로케이션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디슬로케이션 여기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엣지 디슬로케이션이 놓여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디슬로케이션 벡터는 저 안쪽으로 쭉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슬립 플레인은 요 면이 이제 슬립 플레인이 되겠죠. 요 면이 이제 슬립 플레인이 된다라고 일단 대략적으로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디슬로케이션은 슬립 플레인 따라 움직인다고 했기 때문에 디슬로케이션은 우리가 이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칸 움직여 보면요, 이렇게 움직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원래는 여기에 디슬로케이션이 있었는데 이제는 여기에 디슬로케이션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칸 움직였죠. 그 다음에 또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럼 또 이제 여기에 이제 디슬로케이션이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칸씩 계속 움직이고 있죠. 또 한 칸 움직이면은 또 이제 여기에 디슬로케이션이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칸씩 움직이면 최종적으로는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봤었죠. 원래는 요런 모양인데 나중에 슬립이 발생하게 되면은 막 요런 식으로 된 그림 아까 그 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디슬로케이션 다 움직이게 되면은 이렇게 완전히 변형이 일어나서 실제로는 이제는 요 상태가 되면은 디슬로케이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죠. 보시는 것처럼 디슬로케이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슬로케이션이 사라지면서 여기에서 완전하게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엣지 디슬로케이션의 무브먼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볼 거는 이 스크루 디슬로케이션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사실은, 자, 일단은 이 스크루 디슬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뭔가 이 꼬여서 들어가는 뭐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디슬로케이션의 형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여기에서 이 디슬로케이션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긴 건데, 요런 식으로 된 건데, 라인 센스 벡터는 이쪽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인 센스 벡터와 여기에서는 작용하는 그 스트레스는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평행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엣지 디스로케이션에서는 라인 센스 벡터는 일로 여기로 가고 그 다음에 작용하는 스트레스는 이런 쪽으로 가니까 서로 라인 센스 벡터와 이 작용하는 힘 그리고 여기에서의 이 버거스 벡터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버거스 벡터라는 개념은 여기서 아까 우리가 이 디스로케이션 한 칸씩 움직였잖아요. 그 움직이는 한 칸으로 가는 방향을 우리가 바로 버거스 벡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서는 라인 센스 벡터와 버거스 벡터가 서로 수직한 관계였죠. 엣지 디스로케이션에서는. 근데 이제 이 스크류 디스로케이션에서는 요 버거스 벡터, 그러니까 한 칸 차이 나는 것이 라인 센스 벡터와 수평한, 그래서 이제 평행한 관계가 평행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스크류 디스로케이션은 엣지와의 차이가 라인 센스 벡터와 이 버거스 벡터가 평행한 관계다라는 것이 엣지와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도 이제 엣지 디스로케이션에는 포지티브 디스로케이션과 엣지 디스로케이션과 네거티브 엣지 디스로케이션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이 스크류 디스로케이션에서도 그러한 식으로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right handed RHS라고 해서 요거는 실제 대문자 S처럼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LHS라고 하는 거는 left handed, 이거는 이 대문자 S를 이 반대 방향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RHS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로 생겼거든요. 이런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라인 센스 벡터와 버거스 벡터가 스크류 디스로케이션이 당연히 평행하긴 하지만 두 개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두 개의 방향이 반대인 이러한 경우,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라인 센스 벡터와 버거스 벡터의 방향이 반대죠.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right handed 스크류 디스로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이제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라인 센스 벡터는 이쪽으로 향하는데 이 버거스 벡터 또한 여기서 이쪽으로 향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건 두 개가 방향이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거는 그 left handed screw disloc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거는 right handed는 라인 센스 벡터와 버거스 벡터의 방향이 반대다. 그 다음에 left handed는 오히려 라인 센스 벡터와 버거스 벡터의 방향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버거스 벡터가 이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스크류 디스로케이션이 이제 더 진행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이게 가면서 점점 쭉쭉 찢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디스로케이션이 움직이면서 실제로 이 이동하는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글라이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엣지 디스로케이션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라인 센스 벡터와 그죠? 그 다음에 그 버거스 벡터가 수직한 그런 관계를 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버거스 벡터와 글라이드 플레이는 그러니까 움직이는 방향은 사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스크류 디스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요것과 이 평행하죠, 그죠? 라인 센스 벡터와 버거스 벡터가 평행한데, 자, 버거스 벡터와 또 글라이드 플레인, 글라이드 디렉션, 그래서 요 움직이는 건 요로 움직이거든요. 요거는 수직한, 요 관계가, 그래서 이 엣지 디스로케이션, 스크류 디스로케이션에 나타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TBG 형태로 외우시면 두 개만 바꾸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디스로케이션 글라이딩은 슬립 플레인을 따라서 움직이는 걸 글라이드라고 하는데 활주죠, 활주. 그러니까 여러분 행글라이더, 글라이더 같은 거 어린 시절 해보셨잖아요. 활주하는 비행기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라인 센스 벡터는 엣지 디스로케이션은 요 방향이죠. 그죠? 요 방향으로 라인 센스 벡터 T라는 게 있고, 버거스 벡터는 요 방향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T, 그다음 요 B, 그다음 글라이드 방향도 요거, 이쪽 움직이니까요. 그 다음에 그 스크루 디스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라인 센스 벡터는 요 방향입니다. 이게 T 방향이죠. 버거스 벡터는 요 방향입니다. B. T와 B는 평행합니다. B와 G는 다시 수직하죠. 움직이는. 그래서 약간 이 찢어지면서, 보신 찢어지면서 쭉 나가는, 이렇게 쭉 나가는 게 스크루 디스로케이션. 그래서 엣지 디스로케이션과 스크루 디스로케이션은 이렇게 완전 다른 그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디스로케이션에 대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 궁금하신 게 여러분 버거스 벡터가 뭔지 정확히 궁금하실 텐데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버거스 벡터라고 하는 거는, 자, 이거를 우리가 약속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할 수가 있는데, 이 finish to start clockwise, 그래서 이제 finish to start 그다음 clockwise 방법으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만약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면 버거스 벡터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방법으로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 퍼펙트 크리스탈인지 아니면 디스로케이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원자를 하나를 잡습니다. 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그 평면적으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입체적으로는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아래쪽, 왼쪽, 위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을 때 원래 우리 간 만큼 다시 돌아와서 원래 자리에 정확하게 도달한다면 바로 퍼펙트 크리스탈이 되겠습니다. 만약 스타트 시점 여기에서부터 한 칸씩 내려가 보겠습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일단 네 칸을 내려갔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왼쪽으로 하나, 둘, 셋, 세 칸 갔죠.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또 네 칸. 방향이 다르게 마이너스를 해볼게요. 여기서는 또 하나, 둘, 셋. 여기서는 그래서 내려간 만큼 다시 올라오고 왼쪽으로 간 만큼 다시 오른쪽으로 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원래 상태로 그대로 돌아옵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퍼펙트 크리스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락와이즈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원래 상태로 그대로 돌아온다면 이거는 퍼펙트 크리스탈이기 때문에 디스로케이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를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은 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타트에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내려가죠. 하나, 둘, 셋, 넷, 네 개 내려갔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하나, 둘, 셋, 세 칸 갔습니다.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올라오는 거는 끝났는데, 그다음 돌아오는 거는 하나, 둘, 셋을 왔는데, 셋을 왔는데 원래 자리에 도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자리 못 왔으니까 못 온 만큼을 그만큼 우리가 벡터로 표현해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못 왔냐? 못 온 만큼이 바로 버거스 벡터가 되겠습니다. 버거스 벡터의 방향 우리가 finish to start로 하기로 했잖아요. finish to start clockwise니까 finish to start clockwise로 했을 때 finish to start다 라고 했으니까 요 방향이 버거스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디스로케이션 라인 센스 벡터 T는 요 방향이죠. 그다음 버거스 벡터는 요 방향이니까 버거스 벡터와 라인 센스 벡터는 서로 수직한 상황입니다. 서로 수직하기 때문에 이거는 엣지 디스로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여기 또 해보겠습니다. 여기 스타트를 두겠습니다. 스타트를 여기에서 두고
한 칸씩 내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두 개 내려갔죠 일단.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네 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네 개 올랐고, 그 다음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개. 그 다음에서 하나, 둘, 그래서 다 돌았는데, 여기 보면은, 근데 아직 그 자리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즉, 아예 3차원적으로 이제 한 바퀴 꼬여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 스크루 디스로케이션, 스크루가 이제 그 나사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아이스크림 중에 스크루바 꼬여 있는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이게 꼬여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꼬여 있는 그러한 아이스크림처럼 꼬여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상태 못 돌아왔으니까 또 F2S 클락와이즈니까 F2S니까 버거스 벡터를 요 방향으로 해줘야 되겠죠. 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이렇게 되니까 요건 두 개가 평행하죠, 그죠? 평행하니까 스크루 디스로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실 우리가 라이트 핸디드, 레프트 핸디드도 알 수가 있죠. 여기선 두 개의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죠? 반대면은 라이트 핸디드죠. 자, 이거는 포지티브입니까, 네거티브입니까? 자,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의 차이는, 자, 이렇게 있을 때 버거스 벡터를 시계 방향으로 갔을 때 찾을 수 있으면은 포지티브가 되겠고요. 여기서 네거티브 방향, 아니 반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버거스 벡터를 찾게 되면은 네거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엣지에서는 요 엣지죠, 엣지 디스로케이션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버거스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거스 벡터는 굉장히 이제 이 디스로케이션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것이 되겠고요. 버거스 벡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버거스 벡터는 어쨌든 디스로케이션의 뭐 이동 방향과도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디스로케이션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어도 뭐 원자 하나가 움직인 그 정도는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한 바퀴로 완전히 돌아지면 퍼펙트 디스로케이션, 퍼펙트 크리스탈이 되는 건데, 만약에 한 바퀴를 다 돌지 못하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게 다 돌지 못하게 되면은 이 버거스 벡터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앞에 있는 내용이 다시 좀 복습이 되실 텐데요.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버거스 벡터를 만들어 볼까요? 여기서도 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직 못 왔죠, 그죠? 여기가 스타트, 피니시, 피니시 투 스타트잖아요. 요 방향. 라인 센스 벡터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이거는 포지티브 엣지 디스로케이션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뭐 다 똑같죠. 이것도 똑같죠. 이것도 해볼까요? 여기서 하나, 너무 멀리 가야 되는데 좀 너무 하루 종일 돌아갈 것 같아서 좀 가까운 데서 해보겠습니다. 뭐 하나, 둘, 그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같네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게 다 왔는데 덜 왔죠, 그죠? 그래서 F2S니까 요 방향으로 버거스 벡터. 서로 방향 반대니까 right handed. 스크루 디스로케이션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엣지 디스로케이션과 스크루 디스로케이션은 뭐 거의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엣지 디스로케이션이 뭐 100%, 스크루가 100% 이런 상황이 아니라 두 개가 주로 혼재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 라인 센스 벡터와 그 다음에 이 버거스 벡터와의 각도에 따라서 사실은 관련이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두 개가 서로 수직하면은 엣지 디스로케이션이고 두 개가 평행하면은 스크류 디스로케이션이니까 세타가 90도일 때는 엣지 디스로케이션, 세타가 0도일 때 또는 뭐 180도일 때는 스크류 디스로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디스로케이션이 항상 일자일 수는 없겠죠. 커브된 형태,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게 되면은 이때 이제 버거스 벡터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슬립 플레인이 정해져 있으니까 버거스 벡터는 일정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디스로케이션의 캐릭터만 다르겠죠. 그래서 라인 센스 벡터가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럼 보시면은 이쪽은 버거스 벡터, 이쪽에 여기는 엣지 컴포넌트, 이쪽은 평행하니까 스크류 컴포넌트. 그래서 이쪽은 엣지인데 이쪽은 사이 중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섞여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은 믹스드 디스로케이션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뭐 엣지, 완전히 스크류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대부분 믹스드 디스로케이션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은 이제 디스로케이션 룹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잘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걸 보시게 되면은 자 이제 뭐 A부터 보시겠습니다. A는 라인 센스 벡터 이렇게 돌아와 있고 자 디스로케이션의 방향이 그럼 디스로케이션의 방향과 엣지의 방향이 일단은 같으면서 두 개 평행하죠. 평행하면 무조건 스크루입니다. 그죠? 스크루인데 두 개 방향이 같으니까 이거는 LHS. 때문에 LHS라고 쓸 필요 없이 그 S를 거꾸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는 뭐 믹스드일 거고 C도 보겠습니다. C는 버거스는 여기고 라인 센스 벡터는 여기죠.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게 라인 센스 벡터에서 방향이 버거스 벡터로 갈 때 시계냐 반시계냐. 그럼 이 방향은 무슨 방향입니까? 이 방향은 반시계로 갔을 때 우리가 갖게 되면 네거티브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네거티브. E 같은 경우에는 버거스 벡터랑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right-handed screw dislocation. 그다음 여기서는 라인 센스 벡터는 여기로 가고 버거스 벡터 여기로 가니까 시계 방향은 positive.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디슬로케이션 룹에서 뭐 모든 결과들을 다 도출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디슬로케이션 종류 일단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엣지 디슬로케이션, 두 번째는 스크류 디슬로케이션, 세 번째는 믹스드 디슬로케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엣지 디슬로케이션의 경우에는 이 라인 센스 벡터와 그 다음에 버거스 벡터가 수직하고 글라이드와 버거스 벡터는 평행한 관계가 엣지 디슬로케이션. 스크류에서는 라인 센스 벡터와 버거스 벡터가 평행하고 그 다음에 버거스 벡터와 글라이드 디렉션이 수직한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스크류 디슬로케이션이 되겠습니다. 포지티브 엣지 디슬로케이션을 아는 방법은 여기에서 라인 센스 벡터와 그 버거스 벡터의 관계를 봤을 때 라인 센스 벡터의 출발해서 버거스 벡터로 갈 때 시계 방향이면 포지티브, 반시계면은 네거티브가 되겠고요. 스크류 디슬로케이션에서 라이트 핸디드랑 레프트 핸디드 보는 방법은 라인 센스 벡터와 방향이 반대면 라이트 핸디드고 방향이 같으면 레프트 핸디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거스 벡터는 주로 이제 이해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클락와이즈로 하고 F2S로 이해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해서 했는데 여러분 중 나는 카운터 클락와이즈에 뭐 이렇게 피니시 투 스타트 할 거야. 나는 아니면 스타트 투 피니시에 클락와이즈 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대부분 한 뭐 80% 이상의 교과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아닌 교과서들도 가끔 있는데 당연히 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걸 해야겠죠. 굳이 여러분이 혼자 다른 걸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클락와이즈의 F2S, 클락와이즈 F2S 항상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대부분은 믹스드 디슬로케이션의 형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은 믹스드이기 때문에 요 각도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하는 방법들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요거를 봤고요. 지금부터 볼 거는 이제 이 걔들의 상호작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디스로케이션들이 만나거든요, 서로. 한 개씩만 존재하진 않겠죠. 그래서 계속 디스로케이션들이 만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가, 그러면 이 교차점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얘들이 만나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자, 엣지 디스로케이션과 그 다음에 스크루 디스로케이션이 함께 만나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 A, B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엣지 디스로케이션이고, 그 다음 X, Y라고 되어 있는 거는 스크루 디스로케이션입니다. 그러면은 이 A, B라고 한 디스로케이션을 통과시켜서 이 스크루 디스로케이션과 만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은, 자, AB라는 라인이 그럼 요까지 가야 되잖아요. 요까지 이제 갔다라고 가정하면은, 요까지 가면은 AB는, 자, 원래는 이렇게 있는데 칸이 이게 스크루를 만나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예를 들자면은 어떤 건물 같은 거 뭐 1층, 2층 이런 게 구분이 뭐 이상하게 되어 있는 그런 건물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럼 원래는 지금 같은 층이었거든요. 같이 2층에 있었는데 여기는 그대로 2층입니다. 근데 요건 내려오면서 여기 새로운 층, 스크루 때문에 새로운 층이 생기니까 1층으로 내려와졌어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꼬여진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나가고 나면은 어떤 형태가 됐냐면, 여기서 단순히 그냥 일직선 형태가 그대로 남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고 나면 여기에서 이게 한 칸이 뭔가 내려간 형태로 남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보이는 게 요거죠. 요렇게 된다. 한 칸이 이렇게 내려간 형태가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엣지 디스로케이션이 스크루 디스로케이션 만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해가 되시죠? 층이 달라지니까. 같이 있던 층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스크루 디스로케이션은, 그러면 엣지 디스로케이션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얘가 지나가고 나면 얘는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은, 엣지가 이렇게 여기서 지나가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지나가 버리게 되면, 지나가 버린 영역은 이 버거스 벡터가 여기로 끌고 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버거스 벡터 그럼 1로 끌고 갔는데, 스크루 디스로케이션은 버거스 벡터와 그 다음에 라인 센스 벡터가 평행해야 되거든. 그럼 버거스 벡터가 여기로 끌고 갔으니까 그 영역은 디스로케이션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 영역은 이렇게 꺾여야 됩니다. 방향이. 스크루 디스로케이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의 디스로케이션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엣지와 스크루가 만나면 이러한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이렇게 직선적인 두 가지였겠지만, 지나가고 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엣지는 이렇게 한 칸이 딱 층이 지게 되고, 그 다음에 스크루도 여기서 한 칸이 잘 안 그려지긴 했지만 한 칸이 이렇게 좀 층이 진 형태로 이렇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크루가 둘이 만났을 경우, 스크루 만났을 경우, 둘 다 꼬이겠죠. 둘 다 꼬여야 됩니다. 스크루가 하나 있고 얘도 스크루예요. 그러면은 지나가고 나면, 자, 여기서 일단 A, B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A, B 똑같죠. 사실 똑같습니다. 엣지나 스크루나, 자,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위에 거랑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 층이 바뀌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서도 요런 식의 딱 층이 생기는 요런 식의 그 디스로케이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거는 뭐 간단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남아있는 디스로케이션, 남아있는 XY라고 하는 디스로케이션 어떻게 되느냐? 자, 얘 때는, 자, 이 글라이드 플레인 1로 갔지만, 자, 버거스 벡터가 이 방향이거든요. 이 방향. 계속 잘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버거스 벡터 여기 잘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버거스 벡터의 방향은 요 방향입니다. 요 방향이니까 요 방향의 버거스 벡터랑 평행하게 남아야 되겠죠, 무조건. 그래서 요렇게 요 칸만, 지나간 칸만 이렇게 틀어지는 겁니다. 그럼 틀어졌으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게 이제 스크루와 스크루 두 개를 만났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디스로케이션들이 서로 만났을 때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럼 디스로케이션들의 만남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디스로케이션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일단은 그냥 잘 지나가 버리면 크게 뭐 큰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디스로케이션들이 서로 가다가 만나서 서로 가는 길을 방해하게 되면, 디스로케이션이 못 움직이게 되면 바로 가공경화가 되는 겁니다. 강도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디스로케이션들이 만났을 때 잘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디스로케이션들이 만나서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크게 이제 우리가 킹크랑 조그라는 것들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킹크는 디스로케이션 둘이 만나서 그냥 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냥 뭐 이렇게 잘 스쳐 지나가는, 예를 들자면은 연인들이 서로 만났다가 쿨하게 헤어지는 그런 게 킹크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냥 만났다가 뭐 안 만난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킹크인데, 조그는 이제 흔적이 남는 겁니다. 마음에 이제 상처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실제로는 못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킹크는 디스로케이션 두 개가 만나도 쉽게 움직여 갈 수 있는 게 킹크고, 조그는 디스로케이션 두 개가 만나면 걸려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걸려서 못 움직이는 케이스가 바로 뭐 조그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엣지 디스로케이션 같은 경우 보시겠습니다. 자, 엣지 디스로케이션 같은 경우 만약에 이런 식의 디스로케이션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버거스 벡터와 이 방향이 어차피 어떻습니까?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든 쉽게 다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만약에 이 슬립 플레인이 회색이거든요. 그래서 지나가고 나서, 아니 만나서, 그래서 디스로케이션 이런 식으로 이제 형태를 바꾼 거죠. 원래는 어떤 형태였겠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직선적인 형태 뭔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걸리면은 꺾이잖아요. 그죠? 딱 틀어지는데, 틀어져도 여기서는 버거스 벡터가 어차피 이 방향이고, 그러면 이 엣지 디스로케이션은 버거스 벡터 이 방향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건 자유롭거든요. 슬립 플레인을 따라서 디스로케이션 항상 이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킹크가 되겠습니다. 스크루에서도요. 자, 이게 만약에 버거스 벡터 이쪽 방향이면은 이 스크루는 이쪽 방향으로 쉽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버거스 벡터와 수직한 방향으로 그냥 이 슬립 플레인 내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거리낄 게 없습니다. 여기서도 그냥 이 위에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서 이거는 킹크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킹크는 뭐 간단한데요. 좀 이제 복잡한 조그 보시겠죠. 조그는 못 움직이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보시면, 자, 엣지 디스로케이션이 만약에 이렇게 층이 지어졌다. 자, 이렇게 층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이 버거스 벡터가 이쪽으로 향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원래 얘는 이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죠? 쉽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얘랑 어떻습니까? 이미 이제 슬립 플레인이 달라져 버렸죠. 못 움직이는 거예요. 걸려 있는 겁니다. 엣지 디스로케이션에서 이렇게 슬립 플레인이 아예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못 움직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슬립 플레인 하나니까 통째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원래 한 팀이었어요. 한 팀이다가 둘이서 이제 뭐 이렇게 유닛 활동도 하자. 그래서 뭐 나는 이 활동할게 해도 같이 갈 수 있는 건데, 이건 아예 그 뭐 한 팀이었지만 얘들이 서로 이제 그 활동하는 영역이 달라져서 이제 같이 못 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동해도 얘는 못 가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되니까 걸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엣지 디스로케이션에서의 조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건 임모바일이죠. 그래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디스로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다음 스크루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딱 돼 있으면은 버거스 벡터 1로 돼 있으니까 1로 움직여야 되는데, 얘도 똑같은 겁니다. 얘도 이 슬립 플레인이 두 개가 생겨버렸잖아요. 그죠?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킹크와 조그의 차이는, 킹크는 슬립 플레인이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동일한 슬립 플레인 위에 있으니까 잘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조그 같은 경우는 슬립 플레인이 달라져 버려서 못 움직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디스로케이션의 상호작용이 되겠고요. 사실은 이제 더 자세한 것들은 그 다음 챕터가 디스로케이션
theory거든요. 그래서 전이론에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기초, 전이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거는, 그러면 우리 슬립이 뭐냐라는 걸 좀 알아봐요. 슬립이 이제 우리가 디슬로케이션이라는 거는 슬립 플레인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는 계속 이제 배웠죠. 그래서 여기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성 변형이 발생하게 되겠고, 여기서 이제 이 움직일 수 있는 면, 걔를 이제 슬립 플레인이라고 하는 거죠. 슬립 플레인을 따라서 움직이고, 우리가 처음 예전에 그것도 슬립 시스템 이런 것도 배웠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슬립 플레인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방위 관계들도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들도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 슬립 플레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이 슬립 시스템이라던가 디슬로케이션이라던가 슬립 플레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서로 간에 이제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아시게 된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슬립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서 그러면은 슬립이 일어나면 라인이 보입니다, 눈에. 그 라인이 보이는 슬립 라인이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시어 스트레스를 두 개를 걸어줬습니다. 이게 만약에 점선이 슬립 플레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이 약간 시뮬레이션 같은 데서 본 것처럼, 자, 원래 이 상태이다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얘들이 탁하고 어떻게 이렇게 뭔가 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탁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우리 이거 폴리싱 해버리잖아요. 폴리싱 해버리면은 이렇게 폴리싱 하니까 요 부분 날아가니까 사실은 요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요 영역이 다르잖아요. 달라졌잖아요. 슬립이 발생해버려서.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기서 그런 거죠. 여기에서 만약에 슬립이 발생해버리면은 다시 폴리싱 하면은 여기랑 다르잖아요. 그죠? 달라졌으니까 그 다른 것 사이에 그 라인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슬립 플레인이 보이는 거죠. 슬립 플레인이 면의 형태로는 안 보이겠죠. 그게 뭐로 형태로 보이겠습니까? 라인의 형태로 보입니다. 그게 바로 슬립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슬립 라인이죠. 슬립 라인들이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슬립에 대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재밌어 하는 게 트윈입니다. 트윈이 뭐냐 그럼 여러분들은 막 쌍정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트윈과 슬립을 잘 이해해야만 이 금속의 그 변형 기구, 변형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트윈이라고 하는 거는 원자들 이렇게 놓인 거죠. 예를 들자면 원자들 이렇게 있을 때 한 면을 사이에 두고 그 대칭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제 트윈이 되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대칭되게 나타나는 현상. 이 대칭되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주로 이제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어닐링 트윈. 어닐링 트윈은 어떻게 보이냐면 그레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레인 같은 거 있으면 여기에 막 두껍게 이렇게 라인 같은 거 있고 있어요. 그럼 열 처리에 의해서 트윈이 발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폭이 넓고 계면이 직선져야 되죠. 이거는 근데 그냥 이미 열 처리해서 생겨버린 거라서 크게 우리가 지금 슬립이랑 비교해서 관심 가질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부분은 요거죠. 미케니컬 트윈. 기계적인 변형에 의한 기계적 트윈. 이런 거는 이 변형에 의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폭이 좁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미세하게, 예를 들자면 미세하게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케니컬 트윈입니다. 이 두 개를 사실 그래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케니컬 트윈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슬립 시스템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슬립 시스템은, 그러니까 휴미디 팩터 이런 것도 여러분 다 공부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슬립이 잘 일어나면 트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트윈이 발생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슬립이 잘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슬립계가 제한을 받거나 또는 슬립에 필요한, 여러분들 배웠었죠? 크리티컬 리저브드 시어 스트레스 맨 처음에 배웠죠? 가 증가하는 경우, 그러니까 슬립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바로 트윈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슬립이 잘 발생하지 않느냐, 일반적으로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스태킹 폴트 에너지가 변화하게 되면 슬립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이나 그 범위는 나중에 뒤에 나올 겁니다. 뭐 어쨌든 간에 슬립이 잘 발생하지 않을 때 트윈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트윈이 생겼다고 해서 뭐 슬립이 뭐 아예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슬립이 잘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 트윈이 생기는데, 트윈이 생기면 완전 게임이 달라집니다. 새롭게 판이 짜집니다. 트윈이 생김으로 인해서. 첫 번째는 어쨌든 슬립이 잘 안 생겨서 트윈이 막 생겨났는데 그때부터는 새로운 판이 짜지기 때문에, 왜냐면은 트윈이 새로 생기면 결정립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랑 같거든요. 만약에 트윈이 새로 생겼다 이런데 새로 생기면, 예를 들자면은 원래는 하나의 그레인이잖아요. 근데 그레인 1, 2, 3, 4 이런 식으로 된 것처럼 같은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슬립 시스템이 작동되어서 더 많은 슬립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윈이 일어났다고 해서 슬립 안 일어나겠네, 트윈만 일어나겠네가 아니라 트윈이 일어나면 슬립도 나중에는 더 잘 일어나요. 그래서 어차피 슬립으로 설명하는 게 우리가 디슬로케이션 설명하잖아요. 트윈도 트윈 이론에서도 같이 디슬로케이션 티오리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트윈이 일어났다고 해서 슬립이 안 일어난다라는 건 아니죠. 그럼 트윈 방향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중요한데, 뭐 다른 것들은 크게 뭐 공부 안 하셔도 되겠고, BCC 트윈 플레인 112문, BCC는 트윈이 잘 안 생겨요 일반적으로. 많이 생기는 게 HCP랑 FCC가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FCC에서 트윈이 일어나면은 최조밀면인 111면, 그 다음에 HCP는 원제로, 원바, 투.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FCC에서 111면에서 트윈이 잘 생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슬립과 트윈을 구분하긴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구분할 거냐? 자, 슬립은 이 그림 보시면 잘 알 수 있는데, 슬립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툭툭툭, 이게 툭툭툭 이렇게 뭔가 끊어진 것처럼, 그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툭툭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트윈은 이게 한 번에 조금씩 움직여요. 슬립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가 쭉 움직이면 다 같이 하나 움직이는 건데, 트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나는 예를 들자면은 뭐 한 칸 움직일게, 너는 그 대신 반만 움직여라, 너는 더 가까운, 너는 이제 3분의 1만 움직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조금씩 이동하는 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다르게 이동해서 결국에는 이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데, 이 새롭게 만든 구조가 바로 요 앞에 거, 요 뒤에, 요 옆에 거,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 면을 따라서 대칭, 쌍둥이잖아요, 트윈이. 쌍둥이라는 거예요. 요 면을 따라서 두 개가 서로 쌍둥이 관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슬립이 일어나면 여기에서 어차피 한 줄이 쫙 그냥 가버린 거니까 변형 전후에 방위 관계가 같아요.
여기에서 어차피 요런 관계잖아요. 여기서 똑같. 변형선의 방위 관계 같은데 트윈은 여기랑 여기랑 대칭돼 버리니까 여기랑 여기랑 달라졌죠, 그죠? 다른 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트윈은 완전히 이렇게 다른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슬립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뭐 한 칸 움직이든가 아니면 두 칸 움직이든가 해서 쭉쭉 움직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막 내가 한 칸 움직이면 너도 한 칸 가고 너도 한 칸 가고 뭐 그렇게 가야 되고, 내가 두 칸 갈게요, 너도 두 칸 가고 너도 두 칸 가고 너도 두 칸 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트윈은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일단 슬립 먼저 볼까요? 자, 슬립은 만약에 여기서 움직이려면 얘가 한 칸 가고 얘도 한 칸 가고 얘도 한 칸 가고 얘도 한 칸 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트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트윈은 나는 한 칸 갈게, 너는 3분의 2칸만 움직여라, 너는 3분의 1칸만 움직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원자마다 이동 거리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아무리 많이 움직여봤자 한 칸 가는 겁니다. 슬립에서는 원자들이 최소 한 칸 가는 거예요, 무조건. 왜냐, 한 칸 움직여야 디스로케이션 움직인 거잖아요, 그죠? 한 칸은 무조건 움직여야 됩니다. 뭐 한 칸을 안 움직였다, 그거는 완전 전이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부분 전이라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울 텐데, 이제 파셜 디스로케이션, 거기에 남는 게 스태킹 폴트거든요. 그거를 나중에 배울 텐데, 어쨌든 여기서 한 칸은 무조건 움직여야 됩니다, 슬립에서는. 트윈은 제일 많이 가는 게 한 칸, 그 다음 많이 가는 애는 뭐 3분의 2, 예를 들자면 뭐 3분의 1 이런 식으로 칸이 이동하는 게 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 슬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슬립면에서 무조건 슬립면 따라간다 그랬죠. 슬립면에서 이제 얘들이 움직이면은 얘가 가자 그러면 다 가는 거죠. 근데 이 트윈은 여기에서 조금씩이든 뭐 많이 움직이든 하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두 다 조금씩은 전부 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가는 거죠. 한 방에 조금씩 탁 틀어지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트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태를 보면 슬립 같은 경우에는 얇은 선의 형태, 트윈은 조금 넓은, 그리고 제일 구분하기 중요한 거는 이 결정 구조가 중요한 건데요. 슬립은 이동하고 난 이후에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들이 다른 그레인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 연결돼서 보입니다. 연결돼서 결정 구조가 바뀌지 않으니까. 단점은 뭐냐면, 단점이라고 보기에는 차이점도 뭐냐면, 슬립은 이게 아까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이 폴리싱 하기 전에는 완전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그죠? 폴리싱 하면 사실 잘 안 보여요, 솔직히 말하면. 잘 안 보입니다. 거의 안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폴리싱 하잖아요, 안 보입니다. 슬립, 왜냐면은 안 변했으니까 뭐 이게 차이가 뭐 크진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하려면은 이미 슬립을 관찰하겠다라고 하면은 표면을 이미 잘 연마를 하고 나서 그 표면의 슬립이 일어나는 관찰하는 게, 이것도 이제 표면 연마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슬립이 일어나고 나서 표면 연마를 하진 않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표면 연마를 잘 관찰 안 되거든요. 근데 트윈은 아예 구조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구조가 틀어졌잖아요. 요거 111인데 이게 뭐 다른 방향이다. 얘는 또 다른 방향 됐잖아요, 그죠? 방향이 다르잖아요. 다르겠죠? 트윈은 폴리싱 해도 무조건 보입니다. 이거 다 폴리싱 해도 보이는 거. 그게 큰 차이죠. 슬립 보겠다면서 폴리싱 해가지고 오면 사실은 잘 안 보일 수도 있다. 트윈은 잘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슬립과 트윈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슬립이 잘 일어나지 않을 때 트윈이 발생하는데, 트윈이 발생하게 되면 또 더 슬립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공부할 거, 아까 뭐 뒤에 나온다고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스태킹
스태킹 폴트. 일단 스태킹 먼저 이해하셔야겠죠. 스태킹이 이제 적층이거든요. 이 쌓인다는 쌓인 구조인데 이 FCC나 HCP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얘들은 최조밀 그 구조잖아요. 그러니까는 꽉꽉 눌려서 쌓인 거죠. 얘들은 FCC나 HCP는 꽉꽉 눌려 쌓였을 때 규칙성이 있습니다. FCC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 면이 무슨 면입니까? 저 면이 바로 111면이죠. 자, 요 면이 무슨 면입니까? 요 면이 바닥면, 베이살 0001이죠. 다 배우셨죠, 여러분? 자, 111면에 여기서 쌓아 보겠습니다. 원래 A 자리, 그 다음 B 자리, 그 다음 C 자리, 다시 A 자리, B 자리, C 자리, A 자리, B 자리 이렇게 쌓는 게 뭡니까? 바로 FCC가 되겠고, HCP는 어떻게 쌓는 겁니까? A 자리, B 자리, A 자리, B 자리, A 자리, B 자리, AB 쌓는 게 HCP죠. 그래서 두 개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FCC는 ABC 구조다. HCP는 AB 구조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스태킹 폴트라고 하는 거는 디스로케이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히 움직여야 되는데, 완전히 한 칸 가야 되는데, 한 칸 못 가는 경우가 바로 스태킹 폴트입니다. 못 가고 남는 경우. 그러니까 못 가는 것 자체는 부분 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전이와 부분 전이가 있는데, 완전 전이는 버거스 벡터 이만큼이다 그러면 완전히 가는데, 부분 전이는 요거만큼 있고 요거만큼 있다 그러면은 파셜 디스로케이션인데, 그 부분 전이에 의해서 남는 영역을 바로 우리가 스태킹 폴트라고 합니다. 근데 스태킹 폴트 자체에 대한 의미보다 스태킹 폴트가 왜 중요하냐면, 이 스태킹 폴트 에너지라는 개념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스태킹 폴트 에너지에 따라서 아까 우리가 공부했었던 슬립이 발생할 것인가 아니면 트윈이 발생할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슬립이 발생하는 경우는 퍼펙트 디스로케이션, 완전 전이가 잘 움직일 수 있는 경우는 슬립이 발생하고요. 완전 전이로 움직이기 힘들고 부분 전이의 형태가 주로 된다라면은 트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태킹 폴트 또한 이 스태킹 폴트 에너지가 굉장히 변형 거동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FCC의 ABC 구조입니다. 자, FCC를 쌓는 방법은 111면에서죠. 111면에서 이 B라는 자리에 쌓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쌓지 않은 C라는 자리에 이렇게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A, B, C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럼 이게 면은 111면이고 방향은 당연히 110이라는 방향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 퍼펙트 디스로케이션, 완전히 얘들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완전히 움직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원자 한 칸이 완전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은 무슨 디스로케이션입니까? 얘들은 스크루 디스로케이션입니다. 자, 이 스크루 디스로케이션이 이렇게 있는데, 얘들이 한 칸을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한 칸. 자, 그럼 한 칸 움직여 보여야 되는데, 이 점선에 있는 애들이 이 한 칸을 완전히 가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더라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바로 한 칸 갈 힘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떤 경우에는 힘이 없어가지고 여기 골짜기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게 여기 나와죠. 여기 이런 게 더 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 칸 갔다가 나는 바로 못 가겠어. 나는 예를 들자면 뭐 친구들이랑 같이 우리 서울로 놀러 가자 그랬는데, 서울 가자 그랬는데, 나는 바로 못 가겠어. 나는 중간에 그 인삼랜드에서 휴게소 한번 쉬어야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삼랜드 쉬어가는 겁니다. 그거를 바로 뭐라고 하느냐? 부분 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인삼랜드에서 쉬어가는데, 쉬어가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자, 지금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 바로 인삼랜드에 쉬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는 한 칸은 완전히 움직이지 않고 이쪽 갔다가 이쪽 가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죠. 자, 재밌는 사실은 여기에서 이 살짝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이 면의 성격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면은 원래 B라는 면이죠, 그죠?
이 하늘 색깔의 이 위치인데 이 한 칸 움직이는 바람에 이 C라고 하는 이 초록색 위치로 가버린 겁니다. 앞에서 요 위치로 가버린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요런 식으로 가버린 거죠. 그럼 요때 자, 요것도 뭔가 디스로케이션이긴 한데 원자가 원래 하나가 비어 있어야 디스로케이션이잖아요. 그죠? 완전 전인데 요거는 어떤 전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부분 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애들이 한 칸이 원자 하나가 다 비어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얘랑 여기 있는 얘랑 두 개를 합치면은 완전 전이가 되는 겁니다. 퍼펙트 디스로케이션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부분 전이라고 부르고 이 부분 전이의 사이에 있는 애들, 요 애들, 부분 전이 사이에 있는 이 인삼랜드 휴게소에서 쉬고 있는 이 애들을 우리가 바로 스태킹 폴트, 한국말로는 적층 결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태킹이 적층이고요. 적층. 그 다음에 폴트, 결함이 결함. 그 유명한 적층 결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 이 적층 결함이 생기면서 이 또 스토리가 이제 또 바뀌어 버렸거든요. 왜냐면은 원래는 ABC 구조였는데 갑자기 여기서 A, B가 사라진 것이 되는 거죠. B가 사라지고 그냥 C가 바로 놓아지는 그런. 그럼 뭐 구조가 어떻게 될까요? ABC 이렇게 되는데 ABC 다음에 AC 이런 구조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스태킹 폴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나중에 이제 퀴즈에 나오겠죠. 사실 퀴즈에 대한 답이 오긴 한데 나중에 풀어보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이 방향을 생각했을 때도 이게 그 에너지로 생각했을 때도 요 그냥 한 칸 바로 가는 게 요 반칸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 왜냐면 한 칸 바로 가는 거는 2분의 1에 대한 게 필요한데 반칸 갈 때 6분의 1, 방금 6분의 1이니까 6분의 1 더 6분의 1 해봐야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이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훨씬 더 에너지적으로 쉽다라는 거죠. 편하다라는 거죠. 이때 이제 스태킹 폴트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트린직. 우리가 아까 본 게 인트린직입니다. AB, CA 이렇게. 그래서 이 인트린직 같은 경우에는 ABC 뭐 이런 구조로 우리가 써놨는데 만약 여기에서 이 인트린직 스태킹 폴트가 스태킹 폴트가 들어오면 B가 없어지는 케이스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B를 저기서 사라지게 해줘요. 그럼 예를 들어 요 B를 없애보겠습니다. 요 B를 이렇게 사라지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A, B, C, A, B니까 CA 이게 남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 인트린직 스태킹 폴트다. 이게 나중에 이게 계속 쌓이면은 HCP로 상변태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익스트린직 A, B, C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익스트린직은 하나 껴 들어가는 거예요. B라는 한 라인이 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빠질 수도 있지만 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 껴 들어가면 A, B, C, B, A, B, C, A 이렇게 한 개 껴 들어가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요 A라는 걸 중심으로 했을 때 A, B, C,
A, B, C 되니까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대칭 구조잖아요. 이게 나중에 계속 많아지면 이런 게 계속 많아지게 되면은 얘는 트윈 됩니다. 트윈. 그래서 이 인트린직 스태킹 폴트는 HCP 구조의 가장 초기 단계. 익스트린직 스태킹 폴트는 그 트윈 구조의 가장 초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버래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모든 111면에 다 얘들이 쑥쑥쑥 들어오게 되면 바로 이제 이 트윈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 안 들어갔다, 하나 들어가고 하나 안 들어갔다, 하나 들어가고 하나 안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 HCP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다 설명할 수 있죠. 나중에 상변태가 왜 일어나는가, 트윈이 왜 발생하는가, 이런 것들도 다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굉장히 기본적인. 그래서 이분들 유명한 올슨 할아버지. 올슨 할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미국에서 이 올슨 할아버지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따르죠. 이 할아버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슨 할아버지. 자, 이 이론이 76년에 말했는데 뭐 그대로 지금까지 다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태킹 폴트 에너지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크로슬립. 설명을 하죠. 뭐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자, 스태킹 폴트 에너지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은 아까 우리 스태킹 폴트 자체는 잘 배웠는데, 스태킹 폴트 이 에너지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슬립이 발생하느냐, 트윈이 발생하느냐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자, 퍼펙트 디슬로케이션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에너지가 높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퍼펙트 디슬로케이션인 경우가 에너지가 높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셜 디슬로케이션으로 더 심할 경우가 에너지가 낮다. 자, 그러면은 이 스태킹 폴트 위스, 너비로 보게 되면, 자, 이 너비가 좁으면 좁을수록 퍼펙트 디슬로케이션에 가까워지겠죠, 그죠? 근데 이 너비가 넓으면 넓을수록 파셜 디슬로케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이 너비가 넓으면 스태킹 폴트 에너지가 낮은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좁으면 스태킹 폴트 에너지가 높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퍼펙트 디슬로케이션의 경우 에너지가 높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 스태킹 폴트의 너비가 넓으면 스태킹 폴트 에너지가 낮은 것이고, 이게 좁으면 스태킹 폴트 에너지가 높은 겁니다. 자, 그렇게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겠고, 그러면 스태킹 폴트 에너지가 낮다라고 하는 거는 슬립이 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스태킹 폴트 에너지는 소재마다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합금 성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브라스라던가 스테인리스 스틸, 뭐 그다음에 그다음 금, 구리, 니켈, 알루미늄, 이렇게 점점 스태킹 폴트 에너지가 다 다른 케이스가 되어 있고, 스태킹 폴트 에너지가 높은 경우, 낮은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럼 너비는 스태킹 폴트 에너지가 높으면 좁고 낮으면 넓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이거죠, 이거. 그래서 스태킹 폴트 에너지가 높으면 주로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슬립이 발생하죠, 슬립. 왜 그렇습니까? 디슬로케이션이 퍼펙트하게 간다는 거죠. 그냥 굳이 뭐 부분 전이로 갈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스태킹 폴트 에너지 좀 낮은 쪽이다 그러면은 주로 트윈 또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상변태, 페이즈 트랜스포메이션, 뭐 트랜스포메이션 맞을까요? 그런 게 발생해야 된다는 거죠. 트랜스폼까지만 쓰겠습니다.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슬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 디슬로케이션들이 막 움직일 수 있으니까 막 웨이비하고 크로스슬립, 선도 그러니까 뭐 다 넘어갈 수 있는데, 트윈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다른 플레이는 못 넘어갑니다. 트윈이 발생하면, 왜냐면 걔들은
다른 면을 넘어가려면 디스로케이션은 움직이잖아요. 움직여가지고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트윈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따다닥 움직여야 되니까 만약에 면이 다르다 그러면은 못 움직입니다. 뭐 상변태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얘들은 이 플라나 슬립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스태틱 폴트 에너지가 높은 경우 웨이비 슬립. 최근에 뭐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플라나 슬립으로 되는 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그레인들이 이렇게 있을 때 트윈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죠? 트윈이 이렇게 생기는데 얘들이 이제 못 넘어가잖아요, 그죠? 못 넘어가니까 트윈이 계속 생기면 결국에는 이 결정립 크기가 계속 작아지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거죠. 계속 결정립 크기가 작아지는 효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다이나믹 다이나믹 홀 패치죠. 예. 갑자기 다이나믹이 다르게 생각나죠. 다이나믹 홀 패치라고 합니다. 다이나믹 홀 패치. 홀 패치라는 거는 이제 그레인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강도 높아진다는 건데, 그게 계속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다이나믹 홀 패치라는 이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더 자세한 설명은 좀 더 뭐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일단은 여러분 학부생 정도 상황에서는 이 스태킹 볼트 에너지 좀 낮고 트윈 잔연하면은 가공 경화도 잘 되더라, 좋더라,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로스립이 뭔지 보면요, 크로스립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디스로케이션 룹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면으로도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다라는 게 크로스립이 되겠습니다. 근데 트윈은 이제 가다가 이렇게 만나면 못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못 넘어가니까 평면적 슬립이다 해서 플라나 슬립이다. 트윈은. 플라나 슬립의 반대는 뭡니까? 크로스 슬립. 넘어간다는 거.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뒤에 퀴즈가 좀 있는데, 이건 한번 바로 퀴즈는 안 나오네. 예. 일단 뭐 온도에 따라서도 스태킹 볼트는 달라진다는 거고요. 온도에 따라서도 그 온도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대부분 스태킹 볼트 에너지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그래서 이제 스태킹 볼트 에너지 높을수록 슬립이 잘 일어나고, 중간 정도 되면은 트윈, 제일 낮으면 상변태. 요 관계 여러분 꼭 외우셔야 돼요. 이게 뭐 디스로케이션 셀이라 결국 슬립이 잘 발생한다는 거. 슬립이 잘 발생한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철강은 어느 정도냐? 그럼 이거 트윈 영역만 외우면 되잖아요. 스태킹 볼트 에너지가 한 20에서 40 사이 정도 됩니다. 대충. 고만간강의 경우. 이거 고만간강이죠. 고만간강. 그래서 대충 한 요 정도 사이에 트윈. 요 낮으면 뭐 스테인리스 스틸은 낮거든요. 그래서 이 상변태하고요. 고만간강은 트윈 생기고, 일반적인 뭐 그냥 철강 소재는 이쪽에 높은 쪽에 있죠. 요런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계산하셔가지고 한번 이제 뭐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꼭 반드시 답은 여기 나와 있거든요. 계산해 보시기 바라고. 실제로 해보셔야 실력이 늘기 때문에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여기까지 이제 오늘 뭐 굉장히 중요한 디스로케이션의 기본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디스로케이션 사실 좀 공부할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디스로케이션 이론, 전위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